원 혹은 평행 이동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 것은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이상인 t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원을 그립니다. 원을 반지름의 크기가 루트 2인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t가 0일 때부터 한번 쭉쭉 그려보는 거죠. 자, t가 0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좀 커져도 2개죠. 교점이 2개로 그러면은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면 y는 x와 만나는 이 지점, 뭐 정확히 말하면 원과의 교점이죠. 이때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됩니다. 잘 보세요. 2개로 가다가 갑자기 1개가 됩니다. 그럼 1개를 어디선가 추가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와서 접해줌으로써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과 만나지 않는 순간부터는 이제 2차 함수와 2개씩 만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결국 접해야 된다. 이때의 t가 2고요. 그래서 평행 이동된 2차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y절편이 2인 직선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이때의 이 수식은 1차식에 주목을 해보면 이러한 제곱식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곱식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 녀석이 누가 되면 안 됩니까? 바로 1,1. 그러니까 1이 되면 안 됩니다. 즉 m은 4가 되면 안 된다는 주의 상황과 함께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판별식은 이 녀석이 되고 4m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m과 빼기 4n 플러스 20. 아, 그러면 mn의 합이 5구나.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갔다가 4는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m이 4가 됐을 때 n은 2차 함수가 1,1에서 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돼버리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로 일정하게 가야 된다는, k가 2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k가, 그러니까 m이 4인 경우는 버린다. 문제 조건을 이해하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P1이라고 하는 것은 K가 1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1에다가 A집합의 원소들을 계속 뺍니다. 이게 가장 큰 원소고요. 간격이 20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쭉쭉 가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였죠. 1일 때 1 빼기 11이면 여기 10입니다. 이렇게 돼서 맞구나. 그러면 이제 니은과 디귿을 동시에 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개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고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0이 되는 상황을 다 따져야 되고, 이 경우를 먼저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이 니은이니까 니은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결국 0인 상황이 가장 까다로운 상황인데, A집합과 BK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라는 건 가장 큰 원소가 K 빼기 3일 거예요. 그죠? A 3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는 K 빼기 11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요구하는 원소들,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들을 쫙쫙 나열합니다. 쫙쫙 나열을 해서 이제 우리가 딱 맨 처음 떠오르는 부분은 이겁니다. 가장 큰 원소인 K 빼기 3마저도 3보다 작다면 원소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쫙 나열되면서 겹치지 않게 되죠.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 맨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K의 제한 변역은 1에서 5까지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작은 원소가 K 빼기 11이에요. 그 K 빼기 11이 만약에 11보다도 크다면 이제 원소들이 11보다 큰 원소들로 쭈루룩 나열하게 되기 때문에, 즉 K가 23 이상
29 이하의 7개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K가 6에서 22까지에 대하여서 이 A집합의 원소들이 홀수입니다. 따라서 K가 홀수라면 홀 짝이 돼서 겹치지 않게 되죠. 이 범위 6에서 22 사이의 숫자들에 대하여 이 K들이 홀수라면 즉 7부터 21까지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2 곱하기 11 마이너스 1 즉 11 빼기 4 더하기 1개의 홀수라면 홀짝이 돼서 홀수들과 겹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8개. 그러면 총 20개가 되면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니은이었고, 그러면 A 집합과 BK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라면 어떻게 될 때일까? 자, 이거는 몇 번 보다 보면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는데요. 왜냐면 가장 큰 수가 K-3에 걸치면 나머지 수들은 쭈루루 왼쪽이 걸치면서 교집합이 한 개만 될 거고요. 만약에 제일 작은 수가 이쪽에 걸쳤다면 숫자들이 쭈루루 오른쪽으로 하면서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K가 6 또는 22일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언제일까요? 언제일 때이냐면 이 두 번째로 큰 수와 K-3이 만나고 그 다음에 혹은 제일 작은 수가 9와 만날 때일 겁니다. 그래서 K가 8이거나 20일 때, 자, 패턴이 지금 나와버렸죠.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A집합과 BK집합 원소 개수가 3개일 때는 6, 8, K가 10이거나 22, 20, 18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4개일 때는 12, 여기 이런 식으로 2개씩 된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를 보면 4와 0 혹은 0, 4, 즉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4일 때는 K가 2개 있을 거고요. 0일 때는 20일 겁니다. 그 다음 패턴에서는 1, 3, 3일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K가 각각 둘씩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2일 때는 두 가지씩이 있구나. 그래서 88, 92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찍지는 않고요. 변별이 있었던 문제들만 찍겠습니다. 합성함수 GF1은 1 들어가면 5죠.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얘는 2로 갈 거고 얘는 4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F1과 G1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F1이 뭐가 될까? 1일 때 뭐가 가능할까? 그 얘기는 G1이 1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 여기 들어갔을 때 G1이 5다. 동일한 X가 들어갔는데 다른 Y가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번에는 F1이 1이 아니면 뭐 2 가능하겠네요. 그 얘기는 G1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G1이 2니까 G2는 5죠. G2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대1 대응입니다. F가 1대1 대응이고 G가 1대1 대응이면, F가 1대1 대응, G가 1대1 대응이면 합성함수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보세요. G 있죠? 같은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F3이 1이에요. F3이 1이라는 얘기는 G3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표로. 그래서 이 G라는 함수가 있고 1이 G를 타면 2가 되고요. 2가 G를 타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G를 타면 1이 되는구나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이제 가야 할 길은 5는 4로 가야 되는데까지 생각하겠죠. 그러면 F5가 4라는 얘기는 G5가 4라는 얘기는 F5가 4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G4는 4 같은 결과인데 다른 게 들어갔는데 같은 결과 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기 때문에 탈락이 된다. 이것도 탈락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 경우로서 F1이 만약 3이라면 G1이 3이라는 얘기고 얘가 3이니까 G3은 5고요. 그 다음에 G3이 F3과 같죠? G5는 2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방금 전처럼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G를 타고 움직일 텐데 1은 3으로 갈 거고 3은 5로 갈 거고 5는 2로 갈 겁니다. 5는 2로 갔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몇 개 없는데요.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자, 뭐가 남았나? 뭐를 할 수 있는가? G, F, 5인가요? GF5인가? GF5가 뭡니까? GF5는 아까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F5는 G5와 같아서 여기가 G2죠. F5는 G5와 그러니까 F5는 G5와 같고 G5는 2죠. 아, 그러면 G2는 4로 가네요. G2는 4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4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로 가는 합성함수가 뭐가 있었지? 그러면 아, 이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F2 그럼 1로 갈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었을까? 1로 가는 애가 뭐가 있었을까? 잘 안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여기 3으로 갔던 애가 뭐가 있었죠? 여기가 이게 있었죠. 이렇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맞나? 아, 여기가 4구나 참. 그죠? x가 4면 3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여기 g를 보면은 g에서 3으로 가려면 여기가 1이었죠. 그러면 F4는 1입니다. F4는 1입니다. 그렇죠? F4가 1이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F 대응해서 1대1 대응 이용해서 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F1은 3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F3은 5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F5는 2로 갔고요. 그럼 남은 게 뭔가? 아까 F4가 어디로 간다 했죠? F4는 1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F4가 1로 가면은 F2는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F2는 4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F2가 4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G, F, 2는 1로 가는데 여기서 F2가 방금 어디로 간다 했죠? 4로 간댔습니다. 따라서 G에서 G4는 1로 가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1대1 된 완성이 됐어요. 따라서 F2는 4라는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G4는 G4는 어디 갔지? G4는 1이라는 걸 쓰게 되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다른 것들이 왜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F1이 4면은 왜 안 되는가? F1이 4면은 G1이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죠, 여기 F1이 G1이니까 G4는 5죠. G4는 5가 됩니다. G4는 5가 돼요. G4가 5가 돼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보세요. G에서 G1은 4로 가고 그 다음에 G4는 5로 가면서 고리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을 봅니다. G에서 현재 대입 안 한 게 G3이 있어요. G3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 그 다음에
FG3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GF3. GF3은 2죠. 이거를 갖고 판단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GF3은 GF3 있죠? GF3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GF3. F3이요, F3. F3이 G3이니까. 그럼 여기가 A면 2가 되니까. 여기 됐죠?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3이라고 하는 1, 4, 5를 뺀 누가 가능하죠? A는 2가 가능한데 G3이 2고 G2가 안 되죠. 그럼 남은 게 또 뭐가 있죠? 3이 있습니다. G3이 3이고 G3이 2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G3이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다 확인해 봐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1이잖아요. G3이 1이면 G3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G1이 2니까 틀리죠. A가 4라고 해요. G3이 4라고 합시다. 그럼 근데 1에서 왔어야 되잖아요. 다시요. G3이 4라면 여기가 3이었어야 되니까 틀리게 되고 5. G3이 5라면 5로 놓은 건 4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1이 5라면 G1이 5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가 1이었어야 되는데 F1은 5인데 F1은 1이 또 돼야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함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다시요. F1이 5라면 G1이 5가 되는데, 지금 G5가 5가 되면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만 된다. 3은 y가 아닌 곳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3은 y집합에 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a 차집합 y가 b 차집합 y라는 얘기는 이 결과가 b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집합에는 뭐가 없습니까? b집합은 당연한 얘기지만 a 차집합 b의 원소를 가질 수가 없죠.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a 차집합 b의 원소를 b가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y의 역할은 바로 그거죠. y는 b가 가질 수 없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b한테 없는 원소가 아예 차단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a 차집합 y는 a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a 집합에는 없는 b 차집합 a 원소를 반드시 누가 제거해야 됩니까? y란 집합이 제거해야 돼요. b 차집합에는 있고 그러니까 b 차집합 a에는 있고 a에는 없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y가 싹 가져가 줘야, 그렇게 가져가 줘야 포함 관계가 성립되면서 결국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y라는 녀석은 a한테만 있는 것을 갖고 있고 b만 a한테는 있고 b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고 b한테는 있고 a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항상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y라는 녀석은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이게 키였어요. 그렇다면 3은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3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된다? a 차집합 b 혹은 b 차집합 a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나 조건에 맞춰서 a 집합을 한번 나열해 봐요. a 집합을 한번 나열해 보면 뭐 1, 2, 3 있을 수 있고요. 1, 2, 4 1, 2, 5 1, 3, 4 뭐 하는 겁니까? 합이 8 이하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차를 원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빼기 2 2 빼기 3도 1 1 빼기 3 2
1 빼기 2 빼기 4 1 빼기 3 1 빼기 2 빼기 5 1 빼기 5 빼기 1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3은 A 차집합 B 있으니까 탈락이죠. 이건 B 차집합 A 있으니까 탈락입니다. 이것도 B 차집합 A 있으니까 탈락이 되고 둘 다 있죠. 둘 다 있다는 얘기는 교집합 안에 3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A 차집합 B는 4, B 차집합 A는 2가 되면서 Y라는 녀석은 이 4는 반드시 포함을 할 거 아니에요. 이 4는 반드시 포함을 하게 될 테니까 Y집합 원소의 개수, 원소의 합의 최소는 6이 되고 요 Y에다가 1 또는 5를 집어넣을 수는 있죠. 3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